아무리 사랑해도 공동명의는 절대 하지 마라. 1년 정도 결혼을 하고 살았는데 내 재산의 반 정도를 주게 되는 경우,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강남 여유주입니다. 공동명의로 할지 개인 명의로 할지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?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중에 특히나 결혼하신 분들은 공동명의로 할까요? 개인 명의로 할까요? 이 고민을 항상 빠짐없이 하는데요. 어떤 게 유리한지는 부동산에 관한 세금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. 우리 부동산 세금이라고 하면 취득세, 보유세, 양도세 이 세 가지가 있죠.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공동명의를 했을 때 달라지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. 취득세 같은 경우는요,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반반 나눴다 이런다고 하면 취득세 반, 취득세 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합산했을 때는 변동이 없습니다. 그래서 단독 명의와 공동 명의 취득세는 동일하게 나오고요. 보유세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재산세와 종부세가 있어요. 단독 명의로 했을 때 재산세가 1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공동 명의로 나눴을 때 50만 원, 50만 원 이렇게 각각 나와요. 그럼 합산했을 때는 동일하기 때문에 재산세도 공동 명의냐 단독 명의냐 달라지는 게 없이 동일합니다. 그럼 이제 달라지는 부분이 나오는데요. 바로 보유세 중에서도 종부세, 종합부동산세가 달라집니다. 단독 명의일 때는 100만 원이었는데 공동 명의일 때는 나눠져서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낼 수가 있겠죠. 금액에 따라서 가격이 좀 높은 경우에는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. 단독명의일 때는 12억 원까지 기본 공제가 되고요. 공동명의일 때는 18억 원까지 각각 9억 원씩 공제가 됩니다. 1주택인 경우에는 공동명의가 더 유리해요. 보유세보다 더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게 이제 양도세 부분입니다. 양도세 같은 경우는 단독명의일 때보다 공동명의가 더 유리합니다. 양도세 같은 경우는 양도 가액에 따라 세율을 매겨요. 그래서 1인일 때 양도 가격이 굉장히 높게 나왔다 한다고 하면 최고 세율이 나오겠죠. 근데 이거를 각각 나눴을 때 낮은 세율로 또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도세 부분에서는 공동명의로 나누는 게 좋습니다. 인적공제 1년에 인당 250만 원씩 공제되는 부분이 있는데요. 이것도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도세 부분에서는 더 유리합니다. 무주택자가 1주택이 되었을 때는 공동명의로 진행을 하는 게 유리하고요. 특히 12억 원 이상에 해당한다고 하면 공동명의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. 그러면 공동명의로 했을 때 다 유리하기만 할까요? 또 그렇지만 않거든요. 공동명의로 했을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. 첫 번째로 예를 들어서 남편은 직장을 다니고 아내는 직장을 안 다닌다고 해볼게요. 아내분이 남편분 직장 가입자로 밑으로 들어가게 되죠. 근데 이때 공동명의로 집을 보유하게 되면은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. 재산세 과표 기준이 9억 원이거든요. 9억 원을 초과하는 집을 공동명의로 내가 보유하고 있다. 근데 난 직장을 안 다녀서 남편 피부양자에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재산세가 나오게 되면은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어서 건강보험이 별도로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래서 예전에는 남편 이름으로만 되어 있고 나도 이렇게 가정을 꾸리는데 일조를 했는데 나도 공동명의로 해달라. 이렇게 해서 증여로 해서 공동명의로 반반 나누는 게 한때 또 유행이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 이렇게 갑자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도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꼼꼼히 생각해보고 전환하는 게 좋습니다. 이제 1주택일 때는 공동명의로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고요. 2주택, 3주택이 되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. 특히나 1주택에서 2주택으로 갈 때 만약에 조정대상 지역을 2개를 갖고 있다. 이런 경우에는요. 공동명의로 둘 다 갖고 있는 것보다 한 명 한 명 각각 한 채씩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도 합니다. 2주택일 때부터는 한 채는 거주하지 않고 임대로 내잖아요. 그럼 월세를 받게 되면 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겠죠. 마지막으로 3주택이 있다고 하면 월세뿐만 아니라 전세를 놓아도 간주 임대료가 붙어서 이제 소득으로 또 전환되어서 지역가입 대상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하는 게 좋기는 하지만 만약에 내가 2주택 계획도 있고 또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게 뭐 3주택이다. 이런 분들은요, 여러 가지를 좀 고려를 해서 세무 상담을 받으시고 선택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또 두 번째는요,
고령자와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받는 경우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. 고령자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부터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. 70세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최대 40%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, 또 장기 보유 같은 경우는 15년 이상 최대 50%까지 종부세 혜택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. 고령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개인 단독 명의로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. 다만 지금은 바뀌어서 공동 명의로 했지만 고령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는 사람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. 기본적으로는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 의무자가 되고요. 지분이 만약에 5대5로 동일하다고 하면 절세에 유리한, 연령이 높고 보유기간이 높은 사람을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공동 명의로 받을 수 있는 각각 9억 원, 9억 원, 18억 원 혜택이 아니라 기본공제 12억 원으로 보게 되는 거고요. 이때는 최대 80%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 매년 9월 달에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고요. 현재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법입니다. 만약에 고령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고 싶은 분이라고 하면 기존에 단독 명의로 되어 있었을 때 공동 명의로 바꾸는 게 좋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. 그럼 바꾸더라도 이 혜택을 선택을 할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세 번째는 이제 상속 증여 문제가 있죠. 상속 같은 경우는 지분에 따라서 상속세가 나오기 때문에 사전에 증여를 해놓거나 미리 공동 명의로 해놓는 게 더 유리하겠죠. 다만 이때는 증여로 하게 되면은 부부간에 6억 원까지 공제가 되지만 넘어가게 되면은 또 증여세가 나오게 되겠죠. 그러면 증여세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부분, 특별공제 못 받는 부분,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고령자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에는 보유를 했을 때 나오는 보유세가 낮춰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동명의 같은 경우는 또 양도세에서 절감할 수 있잖아요. 그러면 요거를 두 개를 시뮬레이션 어느 정도를 해보는 거죠. 대출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죠. 예를 들면 대출 같은 경우도 만약에 한 명이 갖고 있다고 하면 그 한 명에 대한 소득과 신용 상태를 보고 대출을 해주는데요. 소득이 높거나 신용도가 높은 경우에는 두 분이 합산되기 때문에 더 유리하겠죠. 하지만 한쪽이 신용도가 낮고 소득이 없다 이러면 대출 한도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. 다섯 번째는요, 당연히 한 명이 관리하는 것보다 각각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재산세도 각각 내야 되고요, 양도세도 각각 신고를 해야 되고, 이렇게 세금 신고나 관리가 좀 복잡하다는 단점이 또 있어요. 또 여섯 번째는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산 분할 문제가 또 있습니다. 제가 많은 상담을 해보니까요,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. 이혼을 했을 때 재산을 분할을 해야 되는데 자금이 있으면 일부를 현금으로 준다거나 할 수 있겠지만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 집을 팔지 않는 이상 현금이 바로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매도로 내놓는 경우도 많이 있죠.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 자체가 또 싫기 때문에 빠르게 이걸 정리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.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파는 타이밍이 된다고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죠. 거래도 안 되고 가격도 많이 낮아졌는데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럴 때는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고요. 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인연을 채우지 않고 1년 만에 매도를 하면 세금을 또 많이 낸다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요즘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죠. 예를 들어서 시어머님이 집을 해주는 경우에 부부 공동 명의로 했다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부가 지분만큼 집을 가지고 가는 경우들도 있었고요. 1년 정도 결혼을 하고 살았는데 내 재산의 반 정도를 주게 되는 경우,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억울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아무리 사랑해도 공동명의는 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자금 출처 조사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. 요즘에는 자금 출처 조사를 강도를 높여서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한 명이 자금이 많은 상태인데 이런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한다 이랬을 때 증여로 하지 않고 그냥 공동명의로 해서 자금을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또 자금 출처 조사에 걸릴 수도 있거든요.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부부니까 같은 가정을 꾸려나가는 거기 때문에 재산을 반반 하는 게 좋아 이런 것도 맞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이제부터는요, 단독 명의인지 공동 명의인지 그 판단하는 데 앞서서 세금을 기준을 두고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. 공동 명의로 하는 경우에 주의할 점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보시고 한번 여러분들 상황에 대입해 보셔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